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우리 토링렌즈 계속해서 이제 13주차까지 왔습니다. 문제풀이 쭉 이제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고 맞춰보고, 만약에 이제 내가 맞는 문제가 있으면은 동그라미 치고 그대로 넘어가셔도 돼요. 그대로 넘어가서 나중에 한참 후에 다시 풀어도 지금 맞힌 거는 나중에도 맞힐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제 풀었을 때 내가 잘 몰랐는데 이제 임의로 찍어서 맞춘다든가 아니면은 정말 몰라서 틀렸다든가 하면은 그것은 따로 정리해 주지 않으면은 다음에 만났을 때 분명히 다시 또 틀리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국가고시 시험을 보는 이제 학과고, 국가고시 시험에서 이제 일정 기준 퍼센테이지를 넘어서야지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에, 내가 맞는 개수에 좀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것은 지금 제가 문제풀이 쭉 하는데 여기에서 틀린 거는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나올 만한 문제들, 그리고 이제 빈도수가 있는 문제들을 이제 추려서 놓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양보하시면 안 돼요. 모의고사 문제 풀다 보면은 굉장히 지엽적이고 스페시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넘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집어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다 맞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제 유념해서 강의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4번하고 5번 설명하면서 틀리게 전달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문제풀이하고 정정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해요. 아마 계산하면서 저희 소수점 자리가 틀려서 제가 잘못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이 마이너스 5디옵터예요. 마이너스 5디옵터 1프리즘 베이스 아웃. 이제 기준 PD가, 그러니까 사람의 PD가 30mm인데 조제강 PD를 몇을 해줘야지 1프리즘 베이스 아웃이 걸리느냐? 그러면은 안경 PD를 줄여주면은 베이스 아웃이 걸리겠죠. 그쵸? 그래서 프리즘은 디옵터 곱하기 H 센티미터, 이 공식 그대로 사용해서 하면 되는데, 자, 1프리즘은 마이너스 5 곱하기 X 센티미터. 그래서 0.2cm를 이제 그 편차로 넣어주면은 1프리즘이 되네요. 그쵸? 근데 이제 안경 PD를 줄인 경우니까 기준 PD 30에서 2mm를 줄여서 답은 28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은 볼록 렌즈예요. 볼록 렌즈를 딱 이제 헷갈리지 않게 그려주시고, 볼록 렌즈랑 마이너스 이제 오목 렌즈랑은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그거 좀 주의해 주시고, 자, 1프리즘은 디옵터 센티미터, 플러스 4디옵터. 어차피 이게 절대값 씌워지니까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4 곱하기 X 센티미터 해서 1프리즘이 되는 거니까 0.25cm, 그러니까 2.5mm가 나오면 되네요. 베이스 업이 걸리는 상태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동공 중심으로 나가는 시선보다 이 안경이 위로 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25cm를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2.5mm를 더 올려주면 되니까 답이 28 더하기 2.5 해주면은 30.5mm가 되겠네요.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계산하다가 실수를 그렇게 해가지고 틀린 답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집중해서 또 잘 들어준 친구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이렇게 또 말을 해줘가지고 내가 다시 보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또 사이버 강의지만 또 집중해가지고 또 놓치지 않고 열심히 한 친구한테 또 고맙다는 얘기 전하고 싶네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렌즈미터에서 크로스라인 타겟의 기능으로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크로스라인 타겟이 렌즈미터 안에서 이제 봤을 때 이제 직교하는 그 십자가 모양의 타깃을 말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축 핸들, 엑시스 휠 움직여서 이게 선명한 방향을 찾을 때 쓰는 거잖아요. 우리 토링 렌즈에서 되게 중요하게 많이 쓰는 이제 타깃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보면은 답이 딱 나와주는, 여러분들이 이제 맞추고 이제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그냥 정말 운전면허 정도의 난이도의 이런 문제들 꼭 맞추고 넘어가야 됩니다. 딱 보면 보이죠? 렌즈미터에서 크로스라인 타겟 하는 거, 축방향 측정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2번 되는 거죠. 2번. 두 번째, 렌즈미터로 콘택트 렌즈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제가 이거 저번 시간쯤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렌즈미터로 콘택트 렌즈도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보통 렌즈미터 가지고 콘택트 렌즈 측정하는 거를 많이 못 봤을 거예요. 대부분 안경 측정을 하는 거는 안경원에서 많이 봤을 텐데, 안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콘택트 렌즈를 측정하는 건 좀 생소하게 느낄 수가 있는데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자, 보면은 측정 시 렌즈미터는 지면과 45도가 되게끔 조정한 후에 측정한다. 90도가 되게끔 해서 측정해야 돼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측정을 해버리면은 수차 때문에 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 렌즈는 안경 렌즈보다 훨씬 덜 선명한 타깃상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측정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측정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번, 콘택트 렌즈에 인점할 수 있다. 해보면 알겠지만은 콘택트 렌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만약 인점을 한다 그러면은 가운데만, 이 빨간색 핀, 3개의 핀 중에서 가운데 점만 이제 딱 찍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소프트 렌즈가 침수성이기 때문에 잉크 먹어버리면은 안 돼요. 인점 우리 콘택트 렌즈는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이 이제 맞는 답이에요. 콘택트 렌즈의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표면의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살짝 말려준 다음에 측정을 하면은 그나마 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데, 그래도 안경 렌즈보다는 훨씬 덜 선명한 타깃상으로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으로 넘어가면은 안경테 규격 표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되어 있다. 이거 박싱 시스템 표기법이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딱 보면은 답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다리부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맨 우편에 135mm. 그래서 55 같은 경우, 가장 먼저 나온 거 55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요거 아이 사이즈라 그랬죠? 아이 사이즈, 림의 사이즈. 그리고 그 다음에 16은 16mm, 요거 브릿지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게 135, 이게 다리부 길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안경 쓰고 있는 친구들은 내가 안경 이제 벗어본 다음에 본인 안경에 이게 쓰여져 있는 이제 표기, 요 이제 박싱 시스템 표기 한번 보라 그랬어요.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제 안경은 52에 그러니까 아이 사이즈 52mm에 브릿지 사이즈 20, 그리고 다리부 140,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장. 평면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평면 렌즈가 0디옵터 렌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평면 렌즈도 이제 실제 그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안경을 원래 이제 눈이 나쁘지 않아서 뭐 근시, 원시, 안시가 없어서 맨눈으로 생활하는 친구들도, 우리 이제 요즘 같은 때 자외선 지수 굉장히 높잖아요. 자외선 차단하는 용도로, 아니면 이제 실내에서 이제 스마트폰 보거나 뭐 컴퓨터, 텔레비전 볼 때 청색광 차단하는 용도로 그냥 이제 도수 안 넣고도 그렇게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 렌즈를 여러분들이 만져볼 기회가 많이 생겨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지금 제가 기능적인 용도에 의해서 이 안경 쓰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는데, 패션 용도로 해가지고도 이제 많이 또 사용하니까요. 이제 도수 안 넣고 그냥 이제 뿔테 예쁘게 쓴다든지, 동그란테 유행해서 또 동그란테 쓴다든지, 이렇게 패션 용도로도 안경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수를 이렇게 안 넣고도 그냥 보안경 개념으로 또 쓰시는 어르신들도 계세요. 왜냐하면은 바람 불거나 이렇게 좀 습도가 낮아지는 가을, 겨울 넘어가면 습도가 낮아지고 바람 불고 이러면은 가장 많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눈이 시려 죽겠다고. 눈이 너무 시려가지고 건조하고 이제 눈물 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눈물 난다 그러면은 눈물이 충분히 많이 분비되고 안구 건조증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하는 거는 진짜 이제 눈물 과다 분비증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많이 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 케이스는 극히 적어요. 사실 신경 예민이거나 갑상선 이상이 있는 경우 아니고는 눈물 분비가 많아서 생기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어르신들이 눈물이 난다, 바람 불 때마다 이게 눈이 시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하는 거는 대부분 안구 건조증이에요. 눈물 속에 있는 지방질이 분비가 점점 줄어들면서 눈물 표면에서 지방질이 이렇게 보호해주는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금세 눈물이 날아가고 안구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안 신경 자체가 굉장히 극도로 예민하게 됩니다. 그러게 돼서 그 예민한 자극으로 인해서 또 눈물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평면 렌즈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가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질 일이 많이 있어요. 평면 렌즈는 그래서 이제 0디옵터다 해가지고 디옵터가 없어요. 디옵터가 없다고 해서 광학 중심점이 없느냐? 여러분들 그 렌즈미터를 실제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광학 중심점이 있어요. 광학 중심점이 없을 것 같은데 광학 중심점이 있어요. 그 엄밀히 보면은 광학 중심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마구잡이로 그냥 보지도 않고 렌즈미터로 보지도 않고 설계해서 가공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일단 틀렸어요. 그리고 그 광학 중심점을 맞추려고 해도 조금씩 어긋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오차를 낼 수밖에 없는데, 물론 그 오차라는 것이 굉장히 미미할 정도로 작은 거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사실 0디옵터 렌즈를 이제 렌즈미터로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모양 그대로 가공해서 이제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렌즈미터로 반드시 측정을 해보고 그 광학 중심점에 최대한 맞추어서 설계하고 조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광학 중심점이 이제 꼭 맞지 않아 가지고 오차를 낸다고 하면은 제가 좌우로 오차를 내는 게 좋다고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눈은 상하 움직임보다 좌우 수평 움직임이 조금 더 원활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 사람 눈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차를 낸다 그러면은 수직 방향으로 내면은 안 돼요. 이게 이제 나중에 3학년 올라가면 또 양안시라는 과목에서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할 텐데, 그래서 1번도 틀렸습니다. 1번은 틀렸고,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는데, 어떤 광학 중심점이 꼭 맞지 않는다 그러면은 가상의 광학 중심점에 맞춰서 양안시 저해가 최소화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오차를 낼 것 같으면은 아예 한 방향 쪽으로 몰아서 오차를 내주거나 이제 수평 방향으로 몰아서 내주면 좋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5번에 나오는데 5번을 쭉 다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보자고 하면, 자, 평면 렌즈 조제할 때 양안시 가장 부담 덜 주는 경우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답은 일단 1번이에요. 동공 중심점과,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동공 중심점과 광학 중심점이 동양 방향으로
동향으로 위치할 때가 그나마 양안시에 가장 부담을 덜 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림으로도 한번 옆에 그려줄게요. 그리고 2번 같은 2번 같은 경우는 좌우 광학 중심점이 동공 중심보다 코 방향에 위치하거나 귀 방향에 위치할 때, 그러니까 폭주되는 방향이랑 계산 방향에 위치할 때, 요것도 이제 양안시에 부담감을 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3번이 이제 제일 많이 주는 상황이지. 광학 중심점이 동공 중심보다 이제 상측이나 하측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럴 때가 이제 더 많이 양안시에 부담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 드릴 테니까 그 이제 순서대로 눈에 부담감을 덜 주는 상황 순서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테니까 그거를 외워주세요. 아셨죠? 자, 그리고 6번 볼게요. 6번. 안경의 사용 용도에 따라 허용 오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이거 혹시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여기서 끊고